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이 적힌 판넬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 26%. 그 순간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95년 전인 1930년 미국은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 대공황이었습니다.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과 2025년 트럼프 상호 관세.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섬뜩한 닮은 꼴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경제학과 9학번은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립니다. 1929년 미국 증시 대폭락, 검은 목요일, 하루아침에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은행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정치인들은 해법으로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1930년 6월 스무트 홀리 관세법 서명, 수입품 2만여 종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명분은 미국 농민과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요국들이 즉각 보복 관세로 맞받아쳤고 미국 수출은 66% 폭락했습니다. 실업률은 8%에서 3년 만에 25%까지 치솟았습니다. 4명 중 1명이 직업을 잃은 세상이 됐습니다. 95년이 지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 수입품의 최소 10% 기본 관세, 한국의 26%. 명분은 미국 제조업 부활. 1930년 그 말과 놀랍도록 같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1930년 스무트 홀리, 평균 관세율 59%, 2025년 트럼프 상호 관세, 품목별 최고 세 자릿수. 수치는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세계를 향한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1930년엔 의회 통과에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2025년엔 대통령이 판넬 하나 들고 나와 10분 만에 발표했습니다. 충격의 속도도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발표 사흘 만에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약 10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입니다. 코스피도 순식간에 수백 조가 녹아내렸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87.3%,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의 18.7%를 차지합니다. 이 나라에 26%짜리 관세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7위에서 9위로 밀려났습니다. GDP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의 삶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1930년과 2025년의 첫 번째 차이, 국제기구의 존재입니다. 1930년엔 WTO도 IMF도 없었습니다. 나라들은 싸우다 그냥 무너졌습니다. 2025년엔 최소한 협상의 테이블이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 법의 심판입니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2억대 3으로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930년엔 이런 반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관세를 이어갔습니다. 2026년 2월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다시 올렸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30% 급감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은 약 3%를 기록했고 관세의 55%는 소비자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건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었습니다. 1930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민을 지키려다 수출길이 막혔고 제조업을 살리려다 원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관세는 늘 이렇게 작동합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려다 나도 다칩니다. 관세는 왜 반복될까요? 가시성의 정치학 때문입니다. 관세의 혜택은 눈에 보이지만 피해는 흩어져 있습니다. 특정 공장은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도 수백만 소비자는 조용히 손해를 봅니다. 관세를 올리는 정치인은 영웅처럼 보이고 피해를 입는 국민은 조용히 손해를 봅니다.
정치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경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집니다. 역사에서 살아남은 나라들의 첫 번째 공통점 무역 다변화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문이 닫히자 살아남은 나라들은 서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훗날 유럽 경제 공동체의 씨앗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내수 시장을 키웠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안에서 팔아야 합니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부가 단단해야 합니다. 이건 2026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기술로 앞서 나간 나라들이 살아남았습니다. 2026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AI, 로봇, 관세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에서 앞서가는 것. 그게 지금 한국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됐습니다. 중국산의 관세가 오르자 베트남과 멕시코는 반사 이익을 받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도 영리하게 포지셔닝한 나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믿을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에서 한국은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관세의 충격을 협상의 지렛대로 바꾸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1930년 스무트 홀리 서명 당일 1928명의 경제학자들이 후보 대통령에게 제발 서명하지 말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후보는 무시했습니다. 3년 뒤 실업률은 25%가 됐습니다. 2025년에도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가의 경고와 법의 심판이 1930년보다는 빨리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 경제는 흔들린 뒤였습니다.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관세 전쟁이 만드는 단기적 보호막 뒤에 장기적 자유무역의 과실이 가려집니다. 단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장기 번영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 무역 질서는 천천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중 직접 교역은 급감했고 새로운 공급망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재편의 속도에 올라탈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 모든 나라가 직면한 질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실수가 왜 반복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고 분노이고 자국 우선주의라는 본능입니다. 그 본능은 다음번에도 또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본능을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판단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관세가 오를 때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지 읽을 수 있다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1930년 스무트 홀리는 미국 실업률을 25%로 끌어올렸습니다. 2025년 트럼프 관세는 세계 시가총액 10조 달러를 증발시켰고 미국 물가를 3%까지 밀어올렸습니다. 한국 GDP는 역성장했습니다. 역사는 달라 보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1930년 대공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기업과 나라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미래를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자산과 직업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매번 놀랍니다. 이번엔 조금 덜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학과 95학번은 매주 역사 속 돈의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